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공항의 첫 중장거리 노선인 부산 싱가포르 노선 항공편의 좌석 수가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부산 핀란드 노선까지 취항을 시작하면 이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역시 포화 상태인 김해공항입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주 4차례 부산 싱가포르 노선을 운항한 실크에어. 승객들이 적을 거란 우려와 달리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항공 수요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운항 초기 실크에어의 편당 탑승률은 81%에서 출발해 다음 달 9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싱가포르 직항 노선을 타려는 승객들이 몰려 수속 카운터 앞은 이렇게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싱가포르 직항 노선 항공편 좌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기존 162석 규모의 실크에어 소속 보잉 737-800기 대신 비즈니스 클래스 30석, 이코노미 255석을 포함한 285석을 갖춘 대형 항공기 에어버스 330-300기를 투입해 직접 운항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Demand for Silk Air's Busan flights has been very encouraging, with the route proving to be another popular gateway into Korea, complementing Singapore Airlines' 4 daily services to Seoul. 지난 7월부터 같은 노선 운항을 시작한 제주항공도 평균 탑승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내년 3월엔 부산 핀란드 노선 취항까지 앞두고 있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동남권 시민들의 편의 제공 위해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내년 3월 달에 헬싱키 노선, 유럽 노선, 직항 노선을 개설했고 차후에는 자카르타라든지 헬싱키라든지 이런 중장거리 노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이 늘어나는 중장거리 노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어 김해공항 확장안에 신속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이르면 2022학년 대입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확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지역 학생들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정시 확대가 적용될 경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수능 시험에서 국영수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이는 결국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강남 8학구는 물론 대구 수성구 등에 비해서도 교육 인프라가 뒤처지는 부산의 학생들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부산 지역에는 재수종합학원 같은 것들도 사실 거의 없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학원이라든지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정시 확대는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영수의 비중이 커지면 특목고나 명문고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 일반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산 지역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학습 능력이 탁월한 재수생이나 아니면 일부 명문 학교들 있죠. 명문 고등학교. 이 학생들에 의한 어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하고요. 정시 확대는 또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그럼 과연 애들이 이렇게 재수, 삼수, N수를 양성하는 게 맞는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역에서 그렇게 몇 천만을 들여가면서 삼수, 사수를 시킨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도 공정한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안 됐나? 이 밖에 그나마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지나가던 지역 학생들에게 장벽을 높이고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입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부산을 비롯한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부산 지역업체 15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11곳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2달간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 7곳과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4곳, 처리업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1곳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과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8곳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내 최대 수산업 박람회인 2019 부산국제수산엑스포가 오는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백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는 27개국에서 420개 업체가 참가해 1,100여 개 부스를 마련하고 국내 수산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집니다. 특히 이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부산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 아세안 수산 전략 세미나 등도 부대 행사로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일반 관람객을 위한 인기 요리사 쿠킹쇼와 요리 경연대회 등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이번 달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해양수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미얀마와 베트남, 가나 등 6개 나라의 해양수산 관계자 19명이 참가해 국내 해양수산 정책 성공 사례를 배울 예정입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해양수산뿐 아니라 농업과 도시개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적 원조 활동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하는 11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99.3으로 나타나 지난달 대비 약 보합세로 전망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1월부터는 광고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반등을 이끌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어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